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라이카 SL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카 SL을 사실 고민한 거는 라이카 M10을 구매할 때부터였습니다. 한참 DSLR과 그 다음에 미러리스를 같이 찍다가 뭔가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DSLR을 정리하면서 DSLR 격인, 미러리스긴 하지만 DSLR 격인 라이카 SL을 구매해야 될지 또는 라이카 M10을 구매해야 될지 사실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카라고 하면 시그너처에 해당하는 라이카 M10을 꼭 사용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M10을 제일 먼저 구매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만족했고요. 그간 수년간 라이카 M10으로 개인적인 그런 뭐 아들 사진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제 고객들 사진까지도 다 라이카 M10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라이카 M10으로 촬영하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긴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라이카 M10은 사실 줌 렌즈가 없거든요. 다 단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를 여러 개 들고 가서 현장에서 빠르게 렌즈를 교체해가면서 상황에 맞는 그런 씬을 촬영해야 된다는 게 조금 번거롭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점이 익숙해서 정확히 맞은 것 같아도 클라이언트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가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취미 사진이나 다양한 상황에서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빠르게 촬영해야 될 때는 줌 렌즈와 그 다음에 AF가 지원되는 렌즈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라이카 SL2가 나오자마자 라이카 SL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라이카 SL은 이 라이카 M10처럼 풀프레임을 지원하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은 미러리스인데요. 얘가 좀 더 DSLR스럽게 생겼죠. 두 번째 SL을 구매한 이유는 사실 영상 때문입니다. 라이카 SL은 시네마 렌즈를 이제 장착해서 할리우드 같은 데서 실제 영화를 제작하는 데도 쓰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제가 영상을 찍을 일은 그다지 그렇게 사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점점 유튜브라든지 또 종종 화려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이라도 제 고객사의 영상을 촬영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SL을 통해서 영상을 찍곤 합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커넥션 하는 이제 익스텐션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런 맥이라든지 맥북, 아이맥 같은데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찍은 걸 실시간으로 이쪽으로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에도 굉장히 용이하죠. 단점은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뭐 M6, M10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M 시리즈에 비하면은 상당히 무겁고 이제 큽니다. 뭐 M도 가벼운 건 아닙니다. 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 얘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는 건 좀 적합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얘는 23mm에서 90mm까지 대응할 수 있는 줌 렌즈이기 때문에 더 무겁지만 얘를 뭐 단초점 렌즈로 바꾼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외에서 촬영한 용도로는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카 SL을 구매하면서 이제 SL에 대해서 느낀 장점은 라이카 M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카 SL로 촬영한 그런 결과물도 라이카 M과 살짝 다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라이카 SL이 조금 더 진득한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도도 조금 높고 여러 가지 이제 발색면에서 좀 더 진한 색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라이카 M10이 나오기 전에 M240 시리즈가 좀 진득한 색감을 보였는데요.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용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조이스틱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동체 추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워낙 제가 수동 카메라를 오래 사용했고 라이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AF가 빠르네 느리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뭐 소니라든지 굉장히 빠릿빠릿한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좀 느리게 느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얘기 드릴 점은, 최근에 풀프레임 대응되는 렌즈를 구매하고 바디도 이제 풀프레임을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크롭 센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렌즈도 크롭 센서 렌즈를 사고 환산 기준으로 뭐 자기가 좋아하는 화각이 35mm 또는 50mm라고 하면 그런 구성을 사용한 게 더 현명한지, 그런 걸 이제 질문하는 유저분이 있어서 라이카 SL과 그 다음에 라이카 CL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은 한 손으로 들고 있기 상당히 무겁네요. SL은 풀프레임 카메라이고요. 그 다음에 CL은 1.5배 정도 이제 크롭이 되는 크롭 센서 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거는, 여기 이제 그 포스팅으로 제가 정리했던 포스팅이 있는데, 포스팅에서 라이카 M10에 50mm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라이카 CL에 35mm 육수를 연결해서 같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하나는 M10을 사용하고 하나는 CL을 사용해서 찍은 결과를 막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섞어 넣고 이걸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분들한테 한번 재미삼아 맞춰 보시라고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두 분이나 정확히 정답을 맞추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카메라를 찍었는지 잘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은 라이카 뿐만 아니라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이 심도가 풀프레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크롭보다는 풀프레임이 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심도 같은 경우에는 CL로 촬영을 하더라도 근접해서 촬영하면은 충분히 원하는 심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배경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지면은 뭐 그만큼 심도가 뭐 깊어지게 되겠죠. 배경이 정리가 많이 되지 않게 되겠죠. 또는 조리개를 조여도 같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풀프레임 뿐만 아니라 크롭도 원하는 대로 충분히 조정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결과를 보고 본인이 크게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떤 풀프레임인지 크롭인지 이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디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드리고 싶은 부분은 SL이든 CL이든 또는 M10이든 풀프레임 또 크롭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그 라이카 모노크롬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섀도우 영역이 강하게 있고 이제 하이라이트 영역과 섀도우 영역이 대비가 있는 이런 모노크롬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 한번 실험 삼아 오늘 모노크롬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AF가 되지 않는 라이카 M 렌즈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초점이 흐려져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